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네. 2주째 상승 중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던 지난주에 72.4%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 3일간 또 다시 상승세입니다. 2%포인트 올라서 74.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려서 19.5%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수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이번에 보수청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만에 긍정평가가 51.2%로 절반을 넘어서 이로써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최소한 50% 선을 넘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살충제 계란 네. 터지면서 원래 이런 먹거리들 생계에 자기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터지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네.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전례가 많이 있고 그걸 잘 아는 야당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올랐어요. 예, 지난주에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살충제 계란 이후에 지금 일간 조사를 하는 것은 리얼미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오는데 안 떨어졌냐. 근데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 지난주에 다른 이제 언론사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근데 57%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이전 정부의 책임론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안이 터지면 그게 서로 이전 정부의 어떤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쌓여진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죠. 접하고 있는 매체에서 뭐 종이신문이든 혹은 뭐 지상파 뉴스든 매체에서 계속 공격하면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잘못이구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어떤 차이가 과거하고 있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최순실 사태, 탄핵 국면 거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소비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주부들이 드라마를 안 보고 뉴스를 본다고 했었으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고 뉴스를 보셨거든요. 네. 노년층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뉴스로부터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연령층이나 계층이 뉴스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폰으로 혹은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다양한 뉴스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뉴스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코스를 통해서 물론 살충제 뉴스가 화가 나는 뉴스지만 이게 오래된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제 공중파라든지 주요 이제 유력 언론사의 사설이라든지 보도에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만의 뉴스, 왜냐면 지난 탄핵 기간 6개월간 훈련했거든요. 네네. 유튜브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하면 네네. 내가 원하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구나 하는 훈련 과정을 네네.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발적인 훈련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네네. 그래서 지상파 뉴스나 혹은 뭐 조중동의 지면 뉴스나 이게 미친 영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 네. 심지어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행사라든지 어떤 기념식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정부 행사를 누가 봅니까? 네. 근데 지금의 트위터라든지 여러 SNS에 어떤 남긴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정부의 행사를 찾아서 본다는 굉장히 기현상입니다. 이거. 네. 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들이 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뉴스 루트를 가지고 자기만의 뉴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서 야당이나 매체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도 잘 안 돼요.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강고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찍었고 현재까지 꾸준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지지하는 경향이 그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의 지지하는 경향이 거의 90%대로 그러니까 계속 저희 리얼미터 지지율을 봐서 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그들 이제 지지층에서는 핵심 지지층 90% 이상이 계속 꾸준합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굳건한 거죠. 그것이 핵심 지지층이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탄탄하고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 거치면서 그 시민들이 자기만의 뉴스 채널을 가지기 시작했고 네, 뉴스 습득하는 루트가 다양해지고 자기한테 편한 루트를 딱 가져버린 거예요. 네네. 예전에는 TV 틀고 신문 읽고 그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의 공세가 살충제 결하는 공세가 먹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거 참 기현상입니다. 네, 기현상입니다. 예. 네.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당황스러운 면도 있겠어요. 글쎄 아무래도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네. 좀 얘기할 것도 많고 좀 분석해 줄 것도 많은데 계속 오르거나 뭐 10명 중에 6명, 7명 이렇게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뭐 요번에 어떤 포인트가 없을까, 요번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도 보강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현상, 굉장히 기현상이. 리얼미터가 다른 여타 조사기관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죠. 예, 보통 5% 10% 낮게 나오는데 예. 리얼미터로도 70% 중반으로 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동응답으로 하면은 좀 샤이 효과 그런 부분이 약간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은 어떻습니까? 예, 정당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이제 문 대통령처럼 2주째 상승세입니다. 2주 전에는 40%대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50%를 회복했고 이번 주에도 52.9%로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전국 순회 토크쇼, 그러니까 대국민 소통 행보를 강화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포인트, 좀 약 상당한 폭입니다. 2.1%포인트 빠져서 14.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5주 동안 계속 15%를 넘었고 완만하게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5%선 밑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우경화 논란, 1948년 건국절 정부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축적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상당히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논두렁 발언이요. 예, 논두렁.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많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틀 후에 23일 어제죠.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14.3%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유한국당에 점점 이제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구심력 자체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문준표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시작해서 그래요. 예, 문 대통령은 소통 행보를 강화했고 홍준표 대표도 그 토크쇼가 이제 소통 행보를 강화한 건데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도 소폭 올라서 0.4%포인트 오른 6.8%인데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2주째 3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좀 재미있는 좀 유의미하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유의미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른정당은 TK, 지역적으로는 TK, 그리고 연령으로는 새롭게 20대 보수층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집단인데요. 이들 세 계층에서 10%대를 넘거나 근접한 지지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러한 이 세 계층에서 한 달 정도까지 10%를 최소한 10%를 넘어선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좀 안정적으로 조금 기반을 확보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근에는 추격세가 좀 완연하네요. 네네. 국민의당은 전당대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겠다시피 4% 때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데요. 지난주 이틀 전 화요일에 당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방송 3사 동시에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아무래도 전당대회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 포인트 오른 6.3%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은 지난주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민주당으로 많은 지지층이 다수가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4.5%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반등세입니다. 1%포인트 올라가지고 5.5%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 봐야 뭐 대부분 0점대라서. 예, 지금 자유한국당 밑으로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한 몇 달 동안 오차범위내 각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 변화가 사실상 오차범위를 생각하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예, 워낙 그 블랙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야당하기 참 힘들어요. 이게 예. 살충제라는 공격하기 참 좋은 사안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영향이 없을 줄은 여론조사 결과 다른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네네.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자, 네. 한 가지 더 그것마저 알려주면 오늘 사안은 뭡니까? 종교인 과세. 종교인 과세입니다. 그 김진표 의원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또 어제 세무조사는 안 된다. 예. 네. 뭐 탈세해명가 있을 때 종교시설 교회라든지 사찰 이쪽에 가가지고 세무조사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없죠. 예, 세무조사를 그 못하면 신고하는 대로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아서 낼 테니까 그냥 네네. 믿어라 이런 네네. 얘기죠. 예.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찬반을. 예, 네. 예정대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2년 이후에서 2018년 1월까지 1월에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요란이 10명 중 8명에 가까운 78.1%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탄핵 찬성률하고 비슷합니다. 예, 압도적인 네. 수치고요. 이제 다른 이제 반면에 종교인 과세를 한 번 더 미뤄보자라고 하는 응답이 5.2%, 종교인한테 과세는 아예 안 된다.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응답이 9%. 그러니까 두 응답을 합쳐서 14.2%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층별로 봐도 뭐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이나 여야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좀 이러한 어떤 압도적으로 그게 개신교 교도가 예. 20%가 넘는 걸로 아는데 개신교 교도들 중에서도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상당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여론조사 한 지가 꽤 됐고 예,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낮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2014년 11월이죠. 약 3년이 안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종교인 과세 찬반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찬성 여론이 7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78.1%하고 비교를 하면 약 7%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좀 뒤집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랄까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느끼는 예민함, 네. 부당함, 형평성,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단어로서는 정리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개념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균형이. 예. 이거 이렇게 하면 형평이 안 맞고 특혜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지지율로 공정성, 형평성 그러한 가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졌어요. 네네. 개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3일간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최종 완전 응답자는 1,522명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4.9%였고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는 역시 TBS 의뢰로 실시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어제 8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완전 응답자는 505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5.5%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재밌다고 뉴스를 보셨거든요. 네. 그 노년층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뉴스로부터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연령층이나 계층이 뉴스 소비가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모바일 폰으로 혹은 팟캐스트로 유튜브로 다양한 뉴스 소스를 통해서 자기가 뉴스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코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코스를 통해서 물론 살충제 뉴스가 화가 나는 뉴스지만 이게 오래된 거구나 하는 걸
예, 예. 알게 된 거죠.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이제 공중파라든지 주요 이제 유력 언론사의 사설이라든지 보도에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만의 뉴스, 왜냐면 지난 그 탄핵 기간 6개월간 훈련했거든요. 네네. 유튜브 찾아보고 검색어, 이렇게 하면 네네. 내가 원하는 뉴스를 찾아볼 수 있구나 하는 훈련 과정을 네네. 전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발적인 훈련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네네. 그래서 지상파 뉴스나 혹은 뭐 조중동의 지면 뉴스나 이게 미친 영향이 현저히 떨어진 것 같다. 네. 심지어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의 행사라든지 뭐 어떤 기념식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정부 행사를 누가 봅니까? 네, 근데 이전에 지금의 트위터라든지 여러 SNS에 어떤 남긴 글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정부의 행사를 찾아서 본다는 굉장히 기현상입니다. 이거. 네. 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정부 활동에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이전 정부의 책임론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안이 터지면 그게 네. 서로 이전 정부의 어떤 이전 정부의 잘못으로 쌓여진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죠. 접하고 있는 매체에서 네네. 뭐 종이 신문이든 혹은 뭐 지상파 뉴스든 매체에서 계속 공격하면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잘못이구나.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왜 어떤 차이가 과거하고 있냐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최순실 사태, 탄핵 국면 거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뉴스를 많이 소비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주부들이 드라마를 안 보고 뉴스를 본다고 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네. 2주째 상승 중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던 지난주에 72.4%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번 주 3일간 또 다시 상승세입니다. 2%포인트 올라서 74.4%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1.5%포인트 내려서 19.5%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보수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는데요. 요번에 보수청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주 만에 긍정평가가 51.2%로 절반을 넘어서 이로써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최소한 50% 선을 넘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게 이제 살충제 계란 네. 터지면서 원래 이런 먹거리들 생계에 자기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터지면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네.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나서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전례가 많이 있고 그걸 잘 아는 야당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했잖아요. 네네. 그게 오히려 올랐어요. 예, 지난주에 여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살충제 계란 이후에 지금 일간 조사를 하는 것은 리얼미터가 유일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오는데 안 떨어졌냐. 근데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전망하고 물어보는 거죠. 예. 지난주에 다른 이제 언론사 의뢰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네. 근데 57%가 여전히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